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.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5위부터 알아볼까요? 네, 5만 년 만에 지구를 찾은 녹색 혜성이 지난 2일 새벽에 지구에 가장 가까워졌습니다. C20223이라는 혜성인데요. 네. 지구에 가까워졌을 때 거리가 약 4,250만 킬로미터로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110배 정도였습니다. 이 5만 년 전, 그러니까 지구의 현생 인류의 조상인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을 때 지구에 접근을 했다가 5만 년 동안 우주를 돌아서 다시 지구에 찾아온 겁니다. 네. 이 녹색 혜성은 앞으로 또 지구와 점점 멀어져서 수백만 년 후에나 다시 지구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수백만 년 후면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본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. 이번 기회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이달 말까지는 북극성과 마차보 자리의 가장 밝은 별인 카펠라 사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혜성의 밝기가 약 4.6등급으로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이지만 달이 떠 있는 시간에는 맨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이 도심에서는 쌍안경 정도는 있어야 관측이 수월합니다. 하지만 도심을 벗어나서 빛공해가 없는 곳에서는 맨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다음 주부터는 혜성이 어두워져서 관측하기가 힘든데요. 천문대 망원경으로는 2월 하순까지는 관측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주가 그러니까 맨눈이나 쌍안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. 자, 이제 4위 소식 알아볼까요? 네,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높아지지 않게 그리고 나아가서 1.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로 목표를 잡았는데요. 네. 이 인공지능이 인류의 이 같은 목표가 생각보다 빨리 좌절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 이 스탠퍼드대와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팀이 인공지능의 지구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도록 학습을 시켰는데요. 이 미래를 예측하도록 했더니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1.5도 높아지는 시점이 불과 10년 뒤인 2034년부터 2035년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. 이렇게 될 확률은 50%라고 봤는데요. 1.5도 상승 현실화 확률이 84%에 달하는 시점도 겨우 2040년에서 41년 정도였다고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짧게는 10년, 길어야 한 20년 안에는 지금 이런 목표가 좌절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더 최악의 상황인 2도 상승 시나리오는 어떻게 나왔나요? 네, 기존 과학계에서는 이 지구가 노력하면은 이번 세기 말까지는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왔습니다. 네. 그런데 인공지능이 앞으로 반세기 동안 지구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달성하더라도 이번 세기 중반쯤이면 2도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. 2065년 이전에 지구 온도가 2도 정도 상승할 확률이 80%에 이른다고 본 겁니다. 네. 이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 실패보다는 이 더 심각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. 네, 정말 최악을 피하려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.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? 네, 올겨울에 유럽을 에너지 위기로부터 구한 것은 풍력과 태양광 확대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미국의 환경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분석인데요. 지난해 유럽이 가뭄으로 수력 발전이 급감했고 또 일부 원전이 가동 중단되면서 전체 에너지 수요의 7%의 공급 결손이 발생했는데요. 네. 이 부족한 부분의 6분의 5를 태양광과 풍력이 메웠고요. 나머지 6분의 1만 석탄 발전이 대체를 한 겁니다. 이에 따라서 지난해 EU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이 22%로 사상 처음으로 20%를 넘어섰습니다.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%로 확대한다는 이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유럽의 에너지 전환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, 정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 전기차 비중도 꽤 많이 늘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2.1%였습니다. 112만여 대였는데요. 이 2019년 1.9%를 차지했는데 3년여 만에 이 10%를 돌파한 겁니다. 유럽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판매된 나라는 독일이었고요. 47만여 대가 팔렸습니다. 그리고 프랑스와 스웨덴이 뒤를 이었습니다. 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에서도 26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.
이 EU에서는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차와 이 경유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는데요. 이를 앞두고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네.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전기차 시대가 훨씬 더 빨리 올 것 같다. 이런 예감이 듭니다. 자, 이제 2위 소식이죠. 네, 이 냄새를 잘 맡는 동물을 활용해서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는 연구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. 네. 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최근 벨기에 연구진이 아프리카 도깨비쥐를 훈련시켜서 사람 가래 표본 속에서 이 결핵균이 섞인 걸 찾아내도록 한 겁니다. 이 훈련을 받은 쥐는 20분 만에 100개의 표본을 검사할 수 있었고요. 정확도는 85%에 달했습니다. 네. 이 기존의 결핵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2시간에서 2주까지도 걸렸던 것과 비교를 하면 시간이 매우 단축된 겁니다. 이 쥐는 탄자니아에서 결핵 환자를 직접 찾는 데 투입됐습니다. 오. 그리고 또 다음으로 최근에 일본 스타트업이 선보인 췌장암을 탐지하는 선충도 있습니다. 이 1mm에 불과한 선충인데요. 이 사람 소변에 섞인 극미량의 췌장암 관련된 물질을 탐지해서 피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한 겁니다. 이 기술은 암 인자가 없는데 암으로 나올 수가 있는 가짜 양성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우려가 나왔는데요. 이 회사 측은 초기 췌장암의 경우는 기존 검사법으로도 진단이 어려운 만큼 이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네, 냄새로 어떤 질병을 진단한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기사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1위 소식도 알아볼까요? 네, 조금 아까 이 콜롬비아 판결 기사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이죠. 이 챗 GPT가 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는 이 최신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이 돼서요. 이 편하게 말하듯이 질문을 하면은 사람이 말로 설명해 주는 듯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 인터넷에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심지어 요청만 하면 노래나 시의 형식을 완벽하게 창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예컨대 챗 GPT에게 과학을 주제로 한 시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봤는데요. 네. 시작이 과학, 드넓은 지식의 세계, 심우주부터 전자까지 이렇게 시작이 예. 됐습니다. 이 내용도 내용인데 시의 형식을 띠고 있었고요. 또 영어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운율이 들어맞았고 또 라임도 정확히 맞추고 있었습니다. 이 챗 GPT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접속해서 가입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 사용도 간편한데요. 이용자가 벌써 1억 명을 넘었다고 추산됩니다. 네. 이 앞으로는 챗 GPT가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. 이 기존 검색 엔진에서는 뭐 인공지능, 오픈 AI 이런 식의 짧은 단어를 입력해가면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검색해야 했는데요. 그렇죠. 이 챗 GPT에서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만 하면은 정확한 답변을 주고 나아가서 창조적인 답변까지 내놓기 때문입니다. 네. 실제로 미국에서 챗 GPT가 의사 면허 시험에서 50%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서 이 면허 시험 통과 이상의 점수를 냈다고 전해졌고요. 로스쿨 졸업 시험에서도 평균 C+ 이상의 학점을 받았고 한 그 MBA 기말 시험에서도 B 수준의 성적을 냈다고 전해졌습니다. 네,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전 기사에서도 이 판사가 판결문에 챗 GPT를 활용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. 아직 초반인 만큼 뭐 긍정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챗 GPT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. 이 숙제를 대신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돼서 학교에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고요. 네. 이 오픈북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나오면서 챗 GPT의 답변을 잡아내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했습니다. 또 인공지능 챗봇에 부정확한 정보를 학습시켜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거나 이런 인공지능 챗봇을 해킹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 의회에서는 늦기 전에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이 미국 국방정보체계국은 감시 대상에 챗 GPT 등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럼에도 이 챗 GPT는 혁신적인 기술인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요. 이 구글은 최근 챗 GPT와 경쟁할 인공지능 챗봇을 앞으로 수개월 안에 내놓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자사의 검색 엔진 빙에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오픈 AI는 앞으로 챗 GPT의 유료 버전인 챗 GPT 플러스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
월 20달러, 그러니까 약 24,000원 정도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 먼저 미국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점차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, 최근 이렇게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어진 뒤에 관심이 훨씬 더 커졌다고 하는데 활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앞으로도 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사이언스 핫파이브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